채팅 어플을 통해 두 남녀가 상황극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남성은 실행을 했지만 여성은 그런 적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 한여름밤 세종의 원룸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9년 8월 5일 밤 10시경 세종시의 한 원룸촌. 30대 남성인 오씨라는 자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현정씨라는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채팅 속 대화 내용이 정상적이지가 않았다. 채팅 어플 속 대화 내용은 현정씨라는 여성이 강제로 당하고 싶다는 이른바 상황극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오씨라는 남성이 답을 하는 화면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현정씨가 자신의 집 주소와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후 오씨는 현정씨가 알려준 원룸을 찾아 공동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대화 내용대로 현정씨의 원룸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후 오씨는 몇 번 더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러자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 채팅 어플에서 화장실에 있었다, 남자가 왜 이렇게 배짱이 없냐는 등의 대화가 전달되었고, 이에 오씨는 다시 발길을 돌려 원룸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런데 전과 달리 문이 열렸고 오씨는 그대로 밀고 들어가 원룸 안에 혼자 있던 현정씨에게 몹쓸 짓을 해버렸으며 급히 현정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어디론가 도주해버렸다. 그리고 얼마 뒤 현정씨와 약속이 있었던 친구가 집을 찾게 되고, 이때 현정씨는 친구의 전화기를 빌려 자신이 지금 몹쓸 짓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된다. 쉽게 이해되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은 채팅 어플에서의 대화 내용과 이어지는 상황들, 대체 무슨 일일까?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아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현정씨가 기억하는 인상착의를 토대로 원룸 주변의 방범용 카메라를 보며 오씨라는 남성의 뒤를 쫓게 된다. 그러다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오씨라는 남성이 현정씨의 원룸과 3분 거리에 있는 한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그 빌라로 향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경찰은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오씨가 원룸에 들어가는 것은 보았으나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기에 오씨가 원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관할 소방서와 공조, 원룸 창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경찰의 예상대로 원룸 안에는 오씨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는 척 누워 있었고, 그렇게 오씨는 경찰의 추적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되었으나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붙잡힌 오씨는 경찰에게 자신은 그저 랜덤 채팅에서 현정씨와의 대화 내용대로만 행동했을 뿐이라 말했고, 그 증거로 채팅 내용을 보여주며 자신은 죄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그러면 왜 현정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쳤냐고 묻자 오씨는 현정씨에게 몹쓸 짓을 하는 동안 문 밖에서 그 상황을 쳐다보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고, 이때 자신이 뭔가 덫에 걸렸다는 생각에서 라고 답했다. 그런데 오씨의 말과 달리 현정씨는 그런 채팅 어플은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날 밤 문을 열어준 것은 친구가 집에 오기로 되어 있어 친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말을 했다. 채팅방에서 두 남녀가 상황극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남성은 실행을 하고 여성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 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후 경찰이 채팅 어플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다. 놀랍게도 채팅방을 개설했던 사람은 현정씨가 아니라 현정씨의 집 맞은편 원룸에 살던 20대 남성 이씨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 이 씨를 탐문하게 되는데, 이때 이 씨는 채팅방을 개설한 것도 남성과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장난친 것이다. 그리고 그 실행범인 남성, 즉 오 씨가 진짜 실행할 줄은 몰랐다는 헛소리를 짓거렸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일 밤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사건 당일 현정시의 원룸 근처에 사는 20대 남성 이 씨는 불특정 다수가 연결되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30대 여성으로 꾸미고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방을 만들었다. 그러다 30대 남성인 오 씨가 관심을 보였고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20대 남성 이 씨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사범인 20대 남성 이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현정 씨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의 차량을 미리 알아내고 주차된 차량에서 여성들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빌라 옥상에서 그 여성들을 훔쳐본 뒤 여성들이 사는 문에 그간 지켜보았다. 신체는 어떠하더라. 이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꼽아두기도 했었다. 또한 이 씨는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남자친구가 있느냐, 지켜보고 있다. 신체 사이즈는 어떠하더라. 한번 만져보자. 라는 식의 메시지와 프린트해서 현관문에 붙여놓겠다. 라는 식으로 여성들을 괴롭혀 왔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에는 현정 씨가 당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동시에 다른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놀라운 것은 범행 당시 이 씨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상황임에도 이런 미친 짓을 벌였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교사범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놀랍게도 현정 씨에게 몹쓸 짓을 한 오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 씨 자신의 행위가 강제 행위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교사범 이 씨에게 속아서 성관계를 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되는데 결과는 달라졌을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게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상황극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충동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교사범인 이 씨에게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오 씨와 이 씨, 그자들은 2019년에 선고를 받았으니 2025년인 현재 실행범인 오 씨는 출소했을 것이고 교사범인 이 씨는 2030년 즈음 출소할 예정이다.